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로저가 해적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오다가 로저의 전투 기록에 대해서 많이 남기지 않았던 이유까지도 퍼즐이 풀리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로저보다 더 유능한 해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그가 전설의 섬을 최초로 발견하도록 맞아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로저라는 캐릭터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 전설의 섬을 찾아 해적왕이 되기까지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로저 이전에는 전설의 섬을 찾는 것을 넘어 세계를 정복할 잠재력을 모두 갖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해적, 록스 디지백입니다. 최근 챕터들에서 오다는 지백이 해적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이래 그의 위협에 대해 많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록스와 로저에 비교해서 록스의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록스는 혼자서 마리조아를 침공했고 해군 대장 한 명을 죽였으며 허위옥저에 잠입하여 세계 정부의 지도자인 임과 대화했습니다. 심지어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록스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혼자서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래의 해적단을 위해 선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록스는 훗날 신세계를 정복하게 될 다른 해적들인 사왕 카이도와 빅맘, 게다가 흰수염까지 자기 회하에 두었죠. 더 소름 돋는 사실은 흰수염은 죽을 때까지 해적 세계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과장된 소문 때문에 지백의 업적이 로저의 업적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다 작가 본인이 1157화의 대사에서 언급했듯이 미래의 해적왕 로저가 같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록스 해적단이 존속했던 짧은 기간 동안 그 시대는 록스의 시대라고 불렸습니다. 로저와 공존했던 해적들 중 로저에게 이 정도로 명성을 가져왔던 해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괴물 같은 록스를 막을 수 있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정부에게 록스는 로저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록스에게 물러서지 않았던 인물이 있었죠. 흥미로운 사실은 로저가 갓벨리 사건 1년 전에 그랜드라인의 마지막 섬인 로드스타 섬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또 다른 섬의 존재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힘에 있어서는 록스 해적단이 우월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만약 그들의 목표가 전설의 섬을 찾는 것이었다면 해적단이 아직 건재했을 때 충분히 달성했을 것입니다. 로저 해적단도 박살낼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뒤집는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갓벨리 사건이었습니다. 갓벨리 사건은 로저에게 구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록스 해적단이 소멸했기 때문이죠. 로저 또한 이 사건에 참여했지만 록스 해적단을 물리치기 위해 가프와 힘을 합쳤다는 점은 오다가 록스에 대해서 더 높게 설정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프조차도 부끄러워하는 일입니다. 훨씬 더 강력한 적을 물리치기 위해 자신이 가장 큰 라이벌과 손을 잡았으니까요. 심지어 해적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 연합이 없었다면 록스 해적단이 승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신의 기사단 또한 이 혼란에 가담했고 원피스 1157화의 최신 정보로 결정타를 날리자면 하랄드까지도 이 사건에서 록스에 대항하여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록스는 갓벨리에서 모든 것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로저에게 모든 것이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말해야겠네요. 만약 그 순간에 록스 해적단을 막지 못했다면 로저는 전설의 섬을 찾을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록스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빅맘은 로저가 전설의 섬을 찾기 전에 이미 로드 포네그리프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도달하지 못한 이 섬을 찾는 데 있어 그것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혹시 지백은 전설의 섬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던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록스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록스가 섬을 찾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40여 년 전에 이미 해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정황을 보면 지백의 목표는 어떤 섬을 찾는 것보다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해적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로저는 원피스를 얻기 위해
승부수를 띄웁니다. 로저는 녹스를 넘어서기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요. 그 시점은 와노쿠니에 도착하여 사무라이 오뎅을 얻었을 때였습니다. 이 결정은 전설의 섬을 찾는 열쇠였습니다. 오뎅이 로저와 함께 여행하기 전 그는 흰 수염의 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를 만나고 마침내 와노쿠니를 떠나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는 오뎅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왜 제가 오뎅이 전설의 섬을 찾는 열쇠였다고 말할까요? 그는 고대 문자를 읽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저와 흰 수염의 싸움 이후 오뎅은 로저의 꿈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기서 로저는 로드 포네그리프를 해독하여 전설의 섬을 찾고 싶다며 자신의 여행에 동행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당연히 오뎅은 이를 수락했고 흰수염 해적단을 떠나 짧은 시간 동안 로저 해적단에 합류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흰수염도 이 섬을 찾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과연 성공했을까요? 저는 당연히 성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드 포네그리프를 해독할 핵심 인물을 동료로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뎅은 와노쿠니에 로드 포네그리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손에 넣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오뎅은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기에 순식간에 사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흰수염은 원피스가 목적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의 힘은 로저에 필적했고 오히려 오뎅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히려 흰수염은 해적 생활 자체를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뎅 덕분에 로저는 해적왕이 될 수 있었고 영원히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저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지금 로저는 그 일로 전설이 되었지만 록스는 한때 미래의 해적왕보다 우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정부는 록스와 그의 이상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지워야만 했습니다. 록스에게는 조이보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에서 지워진 것이죠. 진정한 역사를 발견하고 몇 년 뒤에 다른 누군가가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로저는 최선의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자수함으로써 대해적 시대를 열었고 모든 이들이 자신의 보물을 찾아 바다로 나서도록 독려했습니다. 만약 로저가 자수하지 않고 병으로 그냥 죽었다면 그 역시 역사에서 지워졌을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움직임이 바로 그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아주 영리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형 장소를 그랜드 라인 밖의 바다인 이스트블루로 요청했습니다. 원래 4개의 바다에서는 그랜드 라인 안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이 단지 전설일 뿐입니다. 그들은 샹크스의 경우처럼 유명한 해적들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상황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루피를 괴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마의 열매 능력자조차 매우 드뭅니다. 그의 죽음 소식이 그랜드 라인 밖의 바다에서 퍼져나간 것은 모든 곳에 이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저는 해적왕이 되는데 엄청난 행운이 따랐다는 것이고 록스와 흰수염 모두 전설의 섬을 찾을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록스와 흰수염이 원피스에 관심이 있었다면 로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